신기철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유하이. 저희 신기철 TV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팔팔한 인생이라고 이제 건강 정보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. 어르신들 보면 항상 여쭤보면 어떠세요? 하면 나 왜 이래? 요즘엔 나이가 숫자가 아니야. 나는 항상 아직 팔팔해.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팔팔한 인생 코너에서 그런 건강에 대한 궁금증 그런 걸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서 진짜로 팔팔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이 코너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. 팔팔하게. 팔팔하게 항상.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을 하시고 또 이제 저한테 오시는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건강하고 안 아프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특히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풍선 성형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저번에 이어서 이제 시술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흔히 했던 신경 성형술, 경막외곽 신경 성형술을 말씀드렸고, 또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많이 듣다 보면 어디 병원 가면 또 풍선이 있대는데 뭐 풍선으로 부풀려 준다는데 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. 그래서 풍선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게 풍선이 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풍선이란 건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신경 성형술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척추 질환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과학자들,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신경 이거 보면 저번에 봤던 기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이 끝이 움직이는 어떤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이 끝에 이제 풍선이 매달려 있어서 협착같이 좀 좁아진 부분 그런 부분을 실제로 풍선은 우리가 풍선 후 불면 빵빵하게 커지잖아요. 그것처럼 이 끝을 빵빵히 유지를 해서 이렇게 좁아졌던 구멍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안에서 처음 나온 게 이런 풍선 성형술입니다. 원래 우리가 이런 풍선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심장이 막혀 있을 때, 현관이 막혀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우리가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베누이 카테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한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풍선이란 말이 쓰게 된 거죠. 시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 척추 모형이거든요. 여기가 앞이고 뒤. 그리고 이게 척추 구멍이에요. 척추관이라고 하죠.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척추 구멍이 좁아지면서 그 사이 신경이 끼고 늘어붙어 유착이 돼서 우리가 증상이 생기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거든요. 그거를 이런 조그만 2mm 정도 된 카테터라는 관이 있어요. 이게 끝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이게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이 끝을 가서 이 통로로 직접 넣어서 실제로 여러 마디가 우리가 많이 들으실 거예요. 너 어디가 안 좋대 하면 뭐 허리 4번, 5번이래, 뭐 5번, 6번이래, 2번, 3번이래. 그게 사실은 허리가 뼈가 5개인데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있거든요. 안 좋은 거를 실제로 실시간 엑스레이를 통해서 찾아 들어가서 그 부분을 아까 말한 것처럼 긁어서 기계적으로 유착 방지 풀어주면서 이 끝에 풍선을 부풀려서 공간을 확보하는. 풍선이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? 이런 질문 굉장히 듣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나중에 풍선 언제 뺐냐 그러고. 네, 뭐 그렇게 하는데 풍선은 처음에 부풀린 이후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면 이제 뽑아요. 네, 그래서 이 안에 이물을 남겨놓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심장 같은 혈관은 부풀린다면 그 스텐트 같은 걸 딱 유지하는 끼워놓잖아요. 근데 허리는 특수한 게 뭔가 이물이 들어가면 그거 자체가 염증 반응이 생겨서 신경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은 부풀린 역할만 하고 약을 투사해서 시원하게 약이 번지는 걸 확인한 후에 제거를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풍선 성형술 같은 걸 보면은 참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발전하고 맞습니다. 정말 저희도 모르게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. 레지던트 때 저희가 이제 척추 사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. 한 번 수술하면은 뭐 한 10시간씩 수술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개발되면서
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도 많이 준 것 같고 또 의사들도 사실 많이 편해졌죠. 이것도 시술인 거잖아요. 아, 그럼요. 시술입니다. 그러면 짧은 시간 하는 건가요? 아, 예, 맞습니다. 어느 정도 시간인 건가요? 아, 요것도 한 5분 내지는 10분 이내에 끝날 거예요. 그래서 마취도 우리가 피부 마취 있죠. 그러니까 뭐 국소 마취 그거만 하고 이제 아까 들어간 것처럼 그 입구가 그 꼬리뼈 쪽에 허리로 이 여러 마디를 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어요.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마디를 찾아 들어가서 유착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떡진 거. 신경이 늘어붙어 떡진 걸 풀어준다고 이렇게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또 많이 늘어붙어 있는 떡진 걸 좀 풀어드려서 신경을 좀 당창당창 부드럽게 해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바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도 좀 빠르고 특별히 합병증도 거의 흔하게 있지는 않고요. 뭐 거의 드물죠. 거의 없다고.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신경 성형술하고 이제 풍선 성형술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사실 이제 풍선 성형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많이 쓰이는 치료죠.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뭐 인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뼈들이 이제 닳아서 굉장히 통로가 좁아져 있는데 이런 풍선을 통해서 넓혀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또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특화된 치료라고 볼 수가 있죠. 여기에는 이제 앞에는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고 뼈 관절도 있고 인대도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실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퇴행이 되면 뭔가가 뼈도 좀 자라나고 인대도 두꺼워져서 이렇게 커진다고.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무릎 연골 이렇게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 무릎이 커졌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뼈도 좀 자라나고 인대도 굵어지고 이제 디스크도 뻑뻑해지면서 이 구멍을 그런 것들이 비정상 채우는 거죠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구멍이 좁아지잖아요. 그래서 퇴행적으로 이제 점점 좁아서 급기야 신경까지 누르게 되는 그게 이제 협착증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. 협착증 환자만 이 시술을 사용하는 건데 가장 많이들 적용하는 게 협착증 맞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수술한 이후에 MR을 봤을 때는 수술은 참 잘 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뭔가 통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. 그거는 한번 사람 손이 닿으면 아까 말씀드린 유착이 생길 수밖에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술의 어떤 통증도 풍선으로 유착을 방지하는 데는 신경성형술과 함께 같이 해볼 만하고요.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우리가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에 눌려 있는 경우에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신경 성형술보다는 풍선 성형술이 나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우리가 신경 구멍이 신경이 지난 통로가 좁아지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크게는 세 군데가 있어요. 이 가운데 큰 줄기가 들어가는 구멍하고 이 가지들이 나오는 옆에 보면 조그만 구멍들이 있죠. 마디마디. 이런 걸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하고 여기는 척추관 중심관인데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이 옆구리 추간공이라는 조그만 구멍에서 막히는 경우도 흔히 있고 이곳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가운데 막히는 것보단 이 통로가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풍선 성형술도 기구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중심간 이 추간공 협착증을 조금 특화적으로 넓힐 수 있게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치료를 했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이제 추간공 협착증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추간공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풍선 이 확장술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? 우선은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그 환자에 대한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수술만큼 좀 더 막 너무 피가 많이 나거나 무섭고 뭐 어떤 화병증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낮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, 물론 할 때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게 해야겠지만 그렇게 환자가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, 그리고 시술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, 왜냐면 모든 시술하는 게 그래요. 사람 몸에다 대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감염에 대한 찬스도 높아질 거고 치료에 대한 찬스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
빠른 시간에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장점이고 빨리 일상 복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항상 좋은 건 없잖아요.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경 성형술, 이제 풍선 성형술을 하더라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이제 부작용들도 있잖아요. 치료라는 건 그래요. 특히 외과적, 우리는 이제 정형외과, 외과적, 척추외과니까 외과라는 거는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상당 부분은 좀 치료하려고 위해를 좀 가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수술할 때는 살을 째고 이것도 어느 정도 넣고 해서 피도 좀 나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치료의 목적에서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뭔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감염, 염증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고 흔하진 않지만 그리고 뭐 치료에 대해서 이제 피떡 같은 어떤 그게 고여서 신경을 자극할 수 있고 마비나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시술한 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. 네,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. 오, 대단하시네요.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하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시술이나 수술 후에 어떤 식으로 자기를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 사후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사후 관리. 그러니까는 모든 치료라는 게 저는 협착증은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, 그러니까 퇴행이죠. 퇴행은 항상 어르신들 좀 뭐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은 어떤 거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의 경과인 것 같아요. 퇴행은. 하지만 그게 나이에 비해서 빨리 오거나 어디가 너무 과하면 그게 바로 병인 것 같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래서 지금 치료해서 지금 좋다고 이제 좋으니까 이제 다 나섰으니까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막 쓰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저희가 이제 추후에 어떻게 허리 운동하세요, 관리하세요, 재활하세요, 이렇게 쓰세요, 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어떤 생활하시고 침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이런 게 항상 뭐 모험다방 같은 얘기니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. 특히 이런 척추와 협착증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허리 질환의 대부분은 내 생활 습관의 그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고 그다음에 운동 부족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재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항상 좋은 생활 습관을 하도록 유도하고 가르쳐주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 지금 밭에서 일하고 농촌에서 일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그래도 뭐 운동은 충분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운동이 아니라 이제 노동이거든요. 우리가 허리 근력 운동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허리 근력 운동보다는 골반 운동의 근육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골반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좋은 자세를 꼭 유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. 저희 신경차 TV에도 여러 가지 관절 운동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예, 그럼요. 다 같이 보시는 게 좋겠네요. 그거 확인하면 좋아요. 네네. 그거를 사후 관리에 그럼요.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오늘은 저희가 풍선 성형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사실 뭐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사실 국내에서 좀 처음으로 이제 들여왔던 이제 척추 성형술이란 이제 치료법이 있어요.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께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. 활발한 인생 화이팅!